물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느냐?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의식 체계다. 그 자체가 원래 나였구나. 깨쳐야 될 시점이 지금이다. 남들의 시선에 내 행복을 맡긴다는 거죠. 만들어진 세상에 정신없이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해 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참상이다. 자연의 본성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잊어버린 거죠. 해외 영화제에서 최근에 이제 물의 기억이 각종 네. 수상 소식과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공감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작년이었죠. 2019년 5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 지난 겨울부터 해외에서 이 영화가 좀 독특하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생명은 순환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가 왜 생겼는지를 역설적으로 영화가 이야기해 주더라.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 부분들 중에 생명의 순환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서서히 평가가 되는 듯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반갑고 감사할 뿐이죠. 굉장히 한국적인 풍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해외에서도 이렇게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됐다는 게 네네. 되게 반갑더라고요. 서구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잘 없고 이 습지라는 개념 자체가 1000개의 땀방울이 몰려서 하늘의 쌀알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람이 같이 가면서 자연하고 공생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풍경들이거든요. 늘 기계농만 접하다가 너무나 작은 구역에서 작은 피사체들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고 모든 것이 같이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서구 이 시각에서 볼 때는 좀 경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목이 왜 물의 기억인가요? 물의 기억,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물의 기억을 좀 풀었으면은 물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가 됩니다. 생명의 속성을 물로서 표현해 주고자 하는 제 의도였고, 물을 매개로 해서 그 기억 속에서 흘러간다. 흘러간다는 것은 전진한다는 거거든요. 전진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이게 생명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반추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버스를 놓칠까봐 두려움, 회사의 상사 질책을 받을까 두려움, 경쟁 관계에서 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 최종적으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생명은 두려움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 좀 깨쳐줘야 된다. 그 매개로서 물의 기억은 그 생명의 속성을 우리한테 늘 던져주고 있다. 사람 몸에는 이미 70%가 물로서 되어 있다. 그래서 안에서 늘 가득 찬 물들이 우리한테 던져주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느냐?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소리를 한번 들을 수 있다. 평범함 속에 저는 진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뭔가 생명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네, 그렇죠. 딱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고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생명의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거를 평소엔 잘 못 느끼고 있다가 네. 이 영화가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황새가 이렇게 네네. 논에서 먹이를 먹고 있고 하늘에 막 쳤을 때 확 지나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오랫동안 카메라를 켜놓지 않으면 담을 그렇죠. 수 없는 네네.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 장면을 본 많은 황새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야생에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한지. 때마침 첫새까지 지나가지고 아, 예. 겨울철 새들이 맞습니다. 뒤에 보면 자연스럽게 소리도 내주고. 그만한 자연스러움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자연 다큐의 또 매력일 수도 있겠죠. 의도하지 않은 어떤 맞습니다. 자연적인 예. 상황. 그게 이제 구성에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 얻어지면 다행이고 실패하더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저는 이게 이제 내 맡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욕심이라는 건 누구든지 현장에 가면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리면 부릴수록 자연은 욕심과는 상반되는 생명이 속속에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물러나요. 두 발짝 걸어가면 네 발짝을 물러나고 될 일은 된다는 책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될 일은 됩니다. 근데 될 일은 될 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맡기는 부분들이 저는 일이 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자연 다큐를 한 30편 정도 만들었는데 욕심이 많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욕심이 많았고 했는데 이 영화를 만들 때는 비우자. 그래서 영화가 탄생이 혹시 안 되더라도 촬영하는 그 자체에 만족하자. 과정들에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는데 재미있게 하자.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귀한 만남이니까 같이 재미있게 하자. 이런 과정들에 제가 살아보자. 지금 그 순간에 살아보자. 생명이 이런 속성이고 본성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런 생명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뭔가를 제작한다는 것은 이것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영화 그 자체도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생명의 목적은 없다. 그냥 과정 그 자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 보고 행복해라라는 뭔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이 작품이 주장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친환경 농업으로 인해서 그 펼쳐진 그 생태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 연결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 그런 감수성이 많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아름다움의 힘? 그걸로 인해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먹는 것이 이 한 톨이 어떻게 났는지를 밥상이 어떻게 차려진지를 알면은 그 자체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 유기농 재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악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서 논두렁을 사이로 농약을 치는 사람, 그렇게 할 때 농약하면 싹 치고 보름 정도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유기농을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은 그 논에서 나오는 쌀이 몇 포대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몇 포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쌀을 한 톨 한 톨이 어떻게 보면 닭이죠, 자기. 다른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까 석유농법에서는 볼 수 없는 생명들이 하나씩 다시 돌아오더라. 누런 들판에 넘실거리는 별을 보면서 이걸 내가 재배했다라는 이 자체는 그 느끼는 감도는 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미라는 부분은 본능이라는 이야기도 사실 하거든요. 본능을 가장한 조작된 미들이 사실 너무 많이 팽배해진 세상인데 그 미는 아마 경험해보고 실천해본 사람만이 가지는 힘이지 않을까. 근데 그걸 옆에서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름다움을 저는 볼 줄 안다고 보거든요. 이 작품이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영성 영화제에서 네네. 공로상을 받았다는 소식 듣고 굉장히 저도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그 의식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힘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작품이 영성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 엄청난 설악산의 운해를 보는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아 소리만 나거든요. 그때 순간적으로 열린다는 거죠. 내가 지리산하고 저 구름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라는 이야기는 너무 아름다워서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원래 나였구나라는 부분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 단어가 아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세상을 포괄하는 단어일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그걸 이 영화에서는 좀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이고 아주 마이크로한 세계부터 이 무병광대한 우주의 끝까지 서로가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의식 체계다. 이걸 따지면 요 작은 공간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서로 얽혀서 갖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잃어버리고 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살고 외면하고 사는 부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통찰할 필요가 있고 꼭 해야 될 시점이고 그래야 우리의 이 터전 자체가 이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들은 살아 존재할 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깨쳐야 될 시점이 지금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각 존재들을 이렇게 분리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뭐 해왔던 것들이 총 이렇게 네. 집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연결적 관점으로 회복시켜주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상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앞으로의 작품이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새끼들을 키울 집을 짓는 중입니다. 벼줄기를 얼마만큼 구부려야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이 작품이 이제 학교 현장에도 많이 상영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미래 세대인 학생들과 이 작품을 가지고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어른들은 이미 적은 저럴 것이다라고 사고하는 방식이 너무 굳어져 버려서 이걸 병아리가 출탁 동시라고 안팎에서 깨줘야 되는데 어른들은 이제 고집이 생겨서 밖에서 아무리 두드리면 안이 더 강해져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감수성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을 아이들은 알고 있고 무당거미 이런 걸 보면은 무서워서 이래 하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 지렁이를 처음 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징그럽다라고 하면서 피하는데 지렁이의 그 왕성한 생명력과 소중함을 알면은 비 오는 날 막 아스팔트에 올라오면 이걸 흙으로 갖다 줍니다.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애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가능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영상 매체든 다양한 방법으로서 자연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접하게 해주는 그게 최고의 교육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고향인 네네. 봉하마을의 생태계를 담으셨어요. 작품 중간중간에도 이 대통령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에는 자연물만이 아니라 이 자연을 그 사랑한 한 인간의 그렇죠. 그런 진심이 예, 예. 담겨 있어서 이 울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생태농업, 오리농법, 우렁이농법을 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는 훨씬 넓고 깊고 방대한 꿈을 꾸고 계셨던 거죠. 단순하게 봉화뜰만이 아니고 그 산을 배경으로 100만 평 이상을 낙동강과 함께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만들고자 했던 부분. 그래서 그 가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석유를 중심으로 한 이 관행농업은 결국은 먹거리 생산에는 효율적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죽이고 환경을 파괴한다. 이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결국 내가 스스로 자연이고 자연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철학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생태농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정치인으로 시작했지만은 사상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다. 특정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은 그 가치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좀 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우리 일상을 완전히 더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에는 뭐 자연의 역습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19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건 사실이고요. 그것도 처음 접해보니까 이렇게 힘든 것도 처음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코로나19는 사실은 우리가 존중할 줄 모르면서 넘어섰던 부분들이 다시 공격이 돼서 사람한테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은 내 속의 자연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할 줄 모르면 자연도 존중할 줄 모르고 늘 부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밀어내야 될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역설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참상이다.
그런데 참상이 생기면 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자본이 만들어낸 과도한 소비를 위한 과도한 공급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이 체인처럼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소를 보고 맛있겠다라고 군침을 흘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대형마트에 잘 진열된 소고기를 보면은 구워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뜻은 공장식, 육식 이런 가공식품들에 대한 만들어낸 소비에 우리가 이미 적응을 해버리고 그게 맞다라고 해석까지 해버리는 거죠. 만들어진 세상에 돌아가는 체인에 우리가 꼭 거기에 정신없이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계지정 관조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멈추어 보면은 확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정신없이 잘 때도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낮의 일상에서 것들이 꿈속에서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정작 깨어나면 꿈은 기억나지 않고 번잡했던 꿈속만 있는 거예요. 깨어나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도 온갖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멈춰보면은 제대로 멈춰보면 잡생각을 한번 끊어보면은 이때 생명의 본성들이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껏 행복해지려고 정신없이 막 뭔가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뭔가 이제 딱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행복하게 보이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남들의 시선에 내 행복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는 자신을 정확하게 자신의 행복을 돌아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저 사람 잘 웃고 하니까 행복하게 보이네에 관심을 꺼버려라. 너무나 민감하게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라.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게 자연이 주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자연은 그냥 어떻게 보이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생명의 결대로 그렇게 가는데 우리도 이제 생명인데도 그런 걸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명의 본성에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없이 그냥 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다 말다까지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존재하는 것 자체로 행복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결국은 따져보면은 존재를 모르고 소유로 계속 치닫다 보니까 교육 방식이나 이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는 소유라는 개념은 남보다 덜 가졌느냐 더 가졌느냐 이런 개념에 집착하다 보니까 남들의 시선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 능력이 있었는데 많이 잊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의 해법이란 것도 그런 잃어버린 그런 자연과의 연결성 여기에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할 때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자연의 본성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잊어버린 거죠.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는데 마음속에 가슴속에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있는 것조차 잊어버린 거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때가 시작이거든요.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부분을 아는 것, 그때부터 이제 그걸 발현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범주를 우리는 너무 국한적으로 생물학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생명을 모르는 거죠. 생명은 죽어서도 생명입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고 이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근데 이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을 멈출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의 방법은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 그 자체다. 그 생명은 죽음의 반대말이 아니고 삶과 죽음을 포괄하는 게 생명이에요. 저는 거기에 통찰할 시대가 이미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세상과 어울려져 가기 때문에 저를 깨치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가 없고 저를 깨치는 노력들이 사람들한테도 같이 울림으로 전달되는 방법, 이 방법을 사실 찾고 있습니다.